자, 영어 학습에는 BC, 예를 들면은 BC 하면은 우리가 예수 이전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AD는 라틴어이긴 하지만 예수 그 후를 나타내죠. 그러니까 어느 시대가 어떠한 기점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난다. 그 기점을 말할 때 여러 시대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 영어 학습에서는 어떤 시대가 존재할까요? 바로 유튜브 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여기서 BY라고 할게요. BY 시대에 조선시대 학습법이 그대로 이용된다는 건 되게 이상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앞으로 계속 발전해 가고 있고 더 좋은 시대로 가는 게 있고 또 역행하는 것도 존재하겠죠. 그렇다면 유튜브가 있던 시대와 없던 시대의 영어 차이법엔 학습법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BY 시대를 말할게요. Before 유튜브 시대에는 조선시대 학습법이 존재했어요. 그래서 영어를 공자나 논어 공부하듯이 소리내어 암기하고 문장 전체를 또 암기시키기도 했죠. 모든 것이 암기로 시작해서 암기로 끝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사실. 이건 천년 전부터 존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 전의 학습법이 지금도 있다고 한다면 그건 끔찍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천년 전에 있었던 신분제도가 지금도 존재한다면 그거 뭐야? 그것이 바로 코미디가 되겠죠. 우리의 학습법은 여전히 여기서 머물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반드시 파괴해야 될 학습법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의식의 세계로 생각하고 고치고 시험치고 규칙을 만들어서 규칙을 따르고 이게 사실 과거 공자 논어 학습법과 같은 방법이에요. 모든 것을 우리가 의식의 세계로 인식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고칠 수가 있고 시험으로 평가할 수도 있고 또 규칙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걸 따라가면 되니까 과거의 공자 논어는 바로 이거였죠. 학생들이 말 안 듣고 잘못하면 매로 다스리고 그래서 시험 치고 과거 치르고 뭐 그런 거였죠. 또 하나 유튜브 이전의 시대에는 어떤 영어 학습법이 있었을까요? 발음이 참 힘들었어요. 그 이유는 외국인을 만날 일도 없었고 그래서 AFK라는 American Forces Korea Network라고 해서 미국 미국 군이 한국에서 방송을 했거든요. 그것만 들을 수 있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물론 이제 자신의 관심사와는 뭐 전혀 관련 없이 나눈 거였고 이것도 이제 TV가 있어야 가능했죠. TV가 있어야 또 라디오가 있어야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때로는 듣기만 해야 되고 무슨 말인지도 듣기가 쉽지 않고 그 매체 자체가 자기가 원하는 관심사와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발음의 문제가 참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 발음 누구한테 배울까요? 영어 선생님을 통해서 배웠어요. 또는 카세트 F에 나와 있는 걸 통해서 배웠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원어민들의 발음이 한국에서 배운 발음과 많은 차이가 나서 나온 말이 그 당시 이명박 정부 시대 그 장관이었죠. 이경숙 씨인가요? 그분이 오렌지라 하니까 미국에서 못 알아듣고 그 유명한 얘기죠. 오렌지, 오렌지, 오렌지라고 해야 되더라. 그러니까 결국에 발음이 우리가 고쳐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도로 말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오렌지가 맞을까요? 오렌지가 맞을까요? 또는 아렌지가 맞을까요? 지금도 제가 미국식 발음, 영국식 발음, 호주 발음 모든 걸 다 통틀어서 붙을 테니까 어떤 발음이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o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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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ange. orange, 어떻습니까? 오렌지가 많고 아렌지도 있죠. 들리게 그렇게 들립니다. 아렌지라고. 사실은 이것은 오렌지가 이렇게 되잖아요. R 발음인데 오렌지 할 때 렌을 L 발음과 혼용하다 보니까 발음이 오렌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에 오렌지 할 때는 L 발음, 영어에는 R 발음이 있지만 우리에는 R 발음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혀가 안으로 말려드는 발음이기 때문에 소리를 먹는 느낌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내뿜는 말이 많죠. 오렌지 이렇게. 네, 이렇게 걸 할 때 들어가듯이 걸 이렇게 들어가듯이
발음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발음이 없어요. 그 발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냥 영어의 발음이 그런 게 있다라고만 알고 있으면 되고 이거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보니 우리가 영어 선생님의 발음이나 또는 사제에 나와 있는 발음은 정확히 했어요. 사제 발음은 정확히 R로 나오는데 이 발음 못하고 L 발음으로 했을 뿐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듣기 평가를 많이 안 해서 그래요. 그 당시에는 문법 위주였기 때문에 단어 암기 그리고 독해 위주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런 것은 이제 지금 이것 때문에 문제될 일이 별로 없어요. 예. 자, 그러면 두 번째 볼게요. 유튜브가 생기고 나부터는 이제는 이런 것들의 문제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게 많은 영어들이 원어민들의 발음을 유튜브로 원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젠 오렌지냐, 오렌지냐, 아렌지냐, 오렌지냐, 이 발음만 좀 해주면 나머지 문제 없는 거예요. 자, 근데요, 논어 공작습법을 계속 영어 학습에 그럼 사용해야 할까요? 유튜브가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 영상을 보는데 굳이 찾아서 진공 TV로 가야 하는 건가? 라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튜브가 존재하기 때문에 원어민의 발음을 우리가 직접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영어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구태여 사전 암기하고 문장 암기하고 크게 소리 내면서 혼자 할 필요 없는 거죠. 영어를 의식의 세계로, 그러니까 배움의 세계죠. 공자 논어의 세계로 볼 수 없는 영역인 건 100%죠. 다른 겁니다, 당연히. 공자나 논어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맞는 거고 영어는 인간이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과학적으로 팩트죠. 분명 다른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배움의 세계인 논어나 공자와 다르게 이건 의식과 무의식의 공존하는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틱을 이용하는 운전만이 가능한 그러한 방식으로 하면 안 되고 오토가 있는데 그 오토를 사용하지 않고 무의식은 오토죠. 오토를 사용하지 않고 의식의 세계로만 하겠다라면 이거와 좋은 방법은 100% 아닌 거죠. 듣기 말하기를요. 암기로 학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한 반복이 그 특징이에요. 발음을 고칠 수 있다. 그건 장점이죠. L 발음, R 발음 고칠 수 있고 발음이 좀 좋아지겠죠. 그 이상은 의미 없어요. 그리고 암기했으니까 말로 나오겠죠. 입으로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야 신기하다. 이게 공부법으로서 정말 좋구나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영어는 암기를 해서 배운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국어의 모국어를 암기해서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의식의 세계로만 모든 것을 학습하면 누군가 앞에서 영어를 입으로 막 살라살라 하면 정말 잘 들린다. 정말 잘한다고 착각을 하게 되죠. 사실은 그분은 영어 잘한다 볼 수는 없는 거죠. 공부가 아니에요. 공부를 통해서 배웠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자, 그러면 또 하나 뭐냐면 특별한 것을 몰라서 영어를 못한다라는 그러한 강사들이 많아요. 첫 번째, 그림으로 영어를 이해한다? I come into the house. into가 들어가는 거죠. 아니, 안으로 들어가는 거. 그림은 딱 그래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림으로 이해하지 않더라도 그냥 알아요. 우리 일상생활에 시뮬레이션이 돼 있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이 우리 머릿속에 시뮬레이션이 돼 있어요. 상황들이. 만약에 우리가 집이라는 것을 몰랐다고 가정한다면 into라는 개념을 정의 알 수가 없어요. house라는 단어가 집이라는 단어가 한국에는 있는데 미국에는 없다면 또는 미국에 있는데 우리는 없다면 집이 뭐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들과 공통점으로 우리가 시뮬레이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그림 속에 살아가요. 거의 다 90% 이상 99% 이상 일치합니다. 1% 문화적인 차이 같은 게 있다고 하지만 문화 차이가 큰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문화적 차이는 많지 않아요. 대부분 시뮬레이션은 다 동일합니다. 인간 사는 삶이. 그래서 into the house면 이거는 이해가 돼요. 당연히 I love you란 말도 난 널 사랑이란 말도 이해가 돼요. 근데 love란 단어가 그림으로 그려집니까? 사랑이란 단어가 그림으로 그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굴 끌어안는다? 그건 성추행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 막 바뀌는 거죠. 아이가 엄마를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엄마가 아이를 사랑한다? 사실은 그런 말에 사랑이라는 말이 우리말에는 없었던 말이에요. 남녀간의 사랑만 있었죠.
부모의 알까는 사랑이란 말을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우리가 익숙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문화적인 차이는 좀 있긴 하지만 비슷한 말이 존재했죠. 애정한다 정도? 하여튼간에 그림으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추상적인 것들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다 달라요 이건요. 그래서 이것도 일부분만 일치되는 거, 집으로 들어가는 그림을 연상하면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배울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우리 머릿속에 경험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자꾸 이해를 하면 야 영어 쉽게 배울 수 있구나.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들어가 있는 거를 그냥 보여준 건데 자기는 쉽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한 방법도 아니에요. 그림으로 이해하지 않더라도 그냥 글만 봐도 이해가 돼요. 집으로 들어가는 곳이지, 그렇죠? 그의 집에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come on 이렇게 쓰지 않잖아요. 두 번째는 당신의 원어민의 발음을 몰라서 이제는 아시겠죠?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유튜브가 있어서 원어민 발음을 충분히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경험치가 절대 틀릴 리가 없어요. 옛날 얘기예요 이건요. 혼자 막 암기하고 떠들면 말하기가 된다는 사람들 많아요. 이거 정말 신기한 거죠. 이거 아마 이렇게 노벨상을 줘야 될까요? 과학 노벨상, 어느 노벨상을 줘야 돼요.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이거 대단한 거죠.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1년에 제가 알기로는 수백 개의 언어가 멸종되고 있어요. 언어가 사라져요. 왜 사라지죠? 언어를 혼자 떠들면 되는데 혼자 떠들어서 언어가 되지 않아요. 마더텅이라고 하죠. 엄마의 혀로 배운다고 해서 마더텅이라고 해요. 이 엄마에게서 배우는 엄마의 혀로 배우는 이 마더텅이 없으면 그 언어는 사라져요. 다시 말하면 혼자 막 떠들어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거예요. 물론 흉내를 좀 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분명 그럼 어린애만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분명 우리 어른들도 얘기하고 잘할 수 있어요. 상대가 필요하다는 것 뿐이죠.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는 안 되고 상대가 필요해요. 반드시. 그러면 상대가 있으면 영어 잘할 수 있느냐? 네,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 봅시다. 산속에 처박혀서 돌을 닦듯이 고시나 과거 시험 치르던 옛날 조선시대 우리나라 사법고시나 행정고시가 그런 형식으로 공부 많이 했어요. 산속에 처박혀서 공부하는 도 닦듯이 공부했어요. 이거 준비하는 학습법이 영어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나온 거예요. 사실 영어는 언어예요. 상대가 필요해요. 그런데 독해하고 또 하나는 듣기, 리스닝이죠. 리스닝과 리딩은 상대가 없어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결국 독해와 리스닝이에요. 유튜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죠. 말하기는 상대를 만나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혼자서 떠드는 것은 만나기 전에 좀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때그때 수정해 나가면 돼요. 문제는 영어는 언어이다 보니까 의식의 세계에서도 알 게 있어야 되죠. 바로 단어도 알아야 되고 단어의 발음도 알아야 되죠. 그리고 그것이 들렸을 때 들을 수 있는가가 첫 포인트죠. 그러니까 영어에서 듣지를 못하면 말하기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혹시 영어 토론 같은 거 들으실 때 들리나요? 그거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하여튼간에 문법과 단어를 모르면 영어를 못한다. 이게 고전 독해 중심이죠. 옛날에 여러분들이 했던 겁니다. 한자 공부하듯이, 이거 바로 한자 공부하듯이 하는 건데, 한자 공부하듯이 토론의 영어를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빠른 영어를 원어민의 많은 속도를 해석할 수 있다? 또 하나는 발음도 달라요. 발음이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발음하지 않아요. 흘리듯이 발음해요. 근데 그 흘러지는 발음은 어떻게 들을까요? 그래서 제가 의식의 세계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의식의 세계와 플러스 의식의 세계가 공존하는 곳인데 모든 것을 의식의 세계로만 보니까 그게 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단어 암기하고 문법 공부하고 그림을 그리는 영어라 합시고 의식의 세계예요, 다 그것도.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리딩도 하셔야 되고요. 리스닝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유튜브를 활용하셔야 되죠. 당연한 거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을 만나셔야겠죠. 그러면서 그것을 써먹어야겠죠. 소리를 내는 방식이 다르다. 그렇죠.
소리를 내는 방식이 다르다고 하면서 설득하는 경우도 있어요. 당연하죠. L과 R 발음이 다르거든요. 일본어와 한국어가 발음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게 뭐 별겁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전부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결국 그 내용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말하는 걸. 발음을 몰라서 우리가 못 들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발음을 배웠다 칩시다. 어떻게 배우나요? 이 발음은 통계적으로 많이 듣다 보면 이 발음 구별할 수 있거든요. 구별이 돼요. 어느 순간 구별되는데 문제는 들린다고 그러면 그 의미가 들어오느냐. 듣자마자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해석하는 방식으로 배워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소리 내는 방식은 일본어, 한국어 당연히 조금씩 달라요. 원숭이 차이에서도 원숭이끼리 하는 발음이 조금씩 달라요. 지역마다. 그런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가는 바로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가. 그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바로 영어 학습이죠. 영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제가 특별한 것을 몰라서 영어를 못한다가 아니라 그림으로 영어를 이해해야 된다가 아니라 뭐 당신의 원어민의 반을 몰라서가 아니라 유튜브가 있다니까요. 혼자 막 떠들면서 말하면 된다고 착각하는 사람이나 문법과 단어를 모르고 영어 못한다는 사람이나 소리 내는 방식이 다르다? 당연히 다른 건 정상적인 거죠.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당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소리를 어떻게 듣느냐를 연구하셔야 돼요. 리스닝은 기본적으로 소리를 듣는 거거든요. 그 소리 구별이 안 되면 의미가 없어요. 소리를 어떻게 내는지 미국 사람들이 그거를 우리가 직접 발음 못해도요 소리의 구별 가능해요. 듣는 방식이죠. 결국은 학습법이 영어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학습법이 중요합니다. 소리를 구별하는 학습법 당연히 연습해야 될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소리가 구별되면 끝나느냐. 소리가 구별되면 바로 이해가 되는, 알아듣는 거죠. 이해가 되는 학습법이 필요합니다. 이 소리가 구별이 되면 이해가 바로 즉각돼야 되는데 이간에 시간차가 생기면 문제가 생겨요. 따라갈 수 없죠. 또 하나는 시간차가 생기는 게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소리를 구별과 동시에 그 말이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리스닝법이 과연 현존의 세계에서 존재하느냐. 다른 강사들이 말하는 이런 형식으로는 안 돼요. 일부 강사들은 좋은 게 제가 봤을 때 한 사람 정도 있는 것 같은데 나머지는 다 가짜예요. 리스닝에서는 어떤 경우도 문법과 단어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여러분들이 영어를 학습할 수 없어요. 물론 우리가 독해를 하다 보면 좀 모르는 부분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 것들을 문법적으로 모르더라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들을 때 문법적으로 모르면 못 듣는 겁니까?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걸 듣겠어요? 혼자서 막 암기하고 떠들면 말하기가 된다는 식으로 영어를 배우는 분들도 많죠. 근데 이런 식으로는 여러분들이 100%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게 옛날에도 있었어요. 이거. 예. 바로 공자와 맹자할 때도 있었어요. 혼자 막 떠들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언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정리해봤습니다. 자, 오늘 뭐냐면 유튜브가 있기 전과 유튜브가 있은 후와의 학습법에 분명히 차이가 있다. 유튜브 전에는 역시 뭐 우리가 볼 수 없는 게 공자와 맹자처럼 전혀 그거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뭐 소리 내서 한번 해보고 의식의 세계로서 고쳐도 보고 시험도 치고 규칙을 따르고 할 수밖에 없어요. 공자 논어를 만날 수는 없잖아요. 직접 만나면 우리가 구태여 소리를 암기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직접 들으면 되니까. 그렇죠? 뭐 고치고 시험 치할 필요 없죠. 물어보면 돼요. 공자한테 이거 당신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이거 맞아요? 라고. 그리고 그렇군요.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 왜 이런 거예요? 라고 물어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고치지 않고 시험 치지 않고 규칙을 따르지 않아도 이해가 되기 때문에 바로 더 이상의 학습법은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직접 배우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이 존재하게 됐죠. 바로 유튜브가. 여러분 직접 들을 수 있어요. 발음을 몰라서 힘들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실제 외국인과 만날 수도 없었고 들을 수 있는 건 AFK밖에 없고 정확한 발음은 저 영어 선생님이 말하는 게 맞나? 발음이 정확히 알 수가 없는 시대가 있었어요. 발음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또 정확히 발음할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외국인처럼. 그러나 유튜브가 존재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러므로 영어로 의식의 세계로 배웠던 이 방식에서 벗어나서 듣기 말하기를 암기 학습이나 분석이나 또는 그 발음을 뭐 그대로 따라하는데 연음까지 따라하는 이상한 학습법은 버려야 돼요. 제가 단연코 말하는데 연음을 강조하는 강사는 없어져야 돼요. 연음을 강조하는 강사는 없어져야 돼요. 이유는 태양이 돕니까? 지구가 돕니까? 여러분 태양이 돌아요. 누가 봐도 태양이 돕니다. 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말하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평생 그거 못해요. 연음이라는 건 특정한 부분에서 일어나지만 그래도 구별해야 돼요. 태양이 돕니까? 지구가 돕니까? 태양이 돕니다. 그렇게 말하면 이상한 사람이 얘기할 거예요. 바로 영어의 연음이라는 게 바로 그거에 속해요. 듣기에는 분명 연음이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연음으로 공부하시면 안 돼요. 연음은 절대 좋지 못한 방법이에요. 근데 그거를 말한다? 그 강사가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는 거야. 태양이 돈다고. 어떤 경우도 연음 얘기하면 그 강사는 제끼세요. 왜? 저 들리가 이 사람이 맞는데요? 연음이 있는데요? 네, 태양이 돈다니까요. 여러분 하늘을 쳐다보세요. 태양이 돌아요. 또 하나 얘기할까요? 하늘이 파라요? 검해요? 파랗죠? 가짜예요. 원래 검해요. 햇빛 때문에 그래요. 분산돼서. 똑같은 겁니다. 예, 진실은 가려져 있어요. 저도 한때 연어 가르쳤는 사람으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림으로 이해한다? 원래 우리 머릿속에 그림으로 이해되는지 모르나 경험으로 시뮬레이션 되어 있어요. 구태여 안 해도 됩니다. 예, 집이라는 데는 하우스 할 때 그림으로 이해하세요? 이해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알고 있잖아. 예, 여러분이 다 알고 있어요. 다. 예, 그래서 영어는 그림을 이해하지 않아도 머리가 알아서 데이터를 처리하니까 이 자체가 의미가 없는 짓이에요. 원어민의 발음을 몰라서 유튜버로 했고요. 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오늘.